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분산 전원과요, 전압 강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보시면 전압 강화 일반적인 우리 지상부하일 때, 일본 지상부하일 때요, 지상부하일 때, 이 전압 강화 팩터들을 그려놨습니다. 이 빨간 게 이제 저기 전원 측, 그다음에 이 파란 게 이 수전 측, 그다음에 여기 전류죠? 예, 전류입니다. 부하전류. 여기는 지상부하겠네요. 지상부하란 거는 이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느린 걸, 요 세타만큼 느린 거를 지상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보면은 요 지상 부하에 의한 전압 강화, 저항 전압 강화, IR이죠. 요게 이제 요 녹색 부분이 IR입니다. 여기 IR. 네, IR이죠. 전류가 저항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했다. 뭐 이겁니다. 그쵸?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요 I하고 JX하고 90도, 요 90도 이상 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IX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가 이제 요 세타니까 요 평행한 선 요게 세타고 여기 억각이고요. 억각이고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얘도 세타겠죠. 그래서 얘도 세타입니다. 얘도 세타. 제가 세타는 세타라고 할게요. 그냥 기호 쓰기가 힘들어서. 그러면은 자, 전압 강화라는 거는 뭐냐? 전압 강화라는 건 뭐냐? 요 Y 성분은요.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위상차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 강화할 때는 실제적으로 요 델타는 거의 무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압 강화 약산식, 정식 말고요. 약산식은 밑에 보시면 요 빨간색이요. 요 빨간색으로만 나타내지게 됩니다. 요 빨간색으로만. 그래서 얘네들을 구해보면은 요 IR에 여기 세타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게 코사인 세타, ER보다 IR 코사인 세타 더 같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에서 또 ES의 수직축이 여기죠. 요만큼이 요 차이, 즉 여기서 보면은 요거하고요. 요 선하고 요 파란 선 있잖아요. 요 파란 선 사이가 바로 전압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전압 강화는 요 ER에서 더하기 X축만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종 장학강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죠. 제가 세타는 생략하고요. 어, ES는 요 ES를 여기 직각으로 해가지고 여기 전체 길이라고 하면은 ES는 ER에다가 플러스 IR에다가 IR 코사인에다가 그쵸? 여기 X 성분만 고려한다고 했죠. 여기 IR 코사인 세타. 요거는 요 IX에서 여기 요 각이 세타니까요. IX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IR 코사인 플러스 IX X 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압강화 수식이죠.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더 고려해 보실 게 이런 전압 강화 팩터도에서 전력을 나타내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력. 자, 보시면은 요걸 쭉 긋게 되면요. 요 라인을 쭉 긋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쉬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축 있죠. 요만큼 된 게 얼마냐면은 여기 ES의 사인 델타죠. 그래서 얘네들은 ES의 ES의 사인 델타입니다. 요 델타. 그 세타가 아니죠. 이때는 컨트롤 C에서 사인 델타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전압 차원이죠. 이런 전압 차원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수전단 전류라는 건 E 아래 X죠. 그죠? 수전단 전류.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X 성분에 더 크게 영향받죠. 그래서 ER의 X를 곱하게 되면요. 즉 전압 차원에서 전압 차원에다가
곱하기 전류를 하면은 이게 전력의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수식이 나옵니까? 바로 이 수전단 전력 P 아이고 PR은 수전단 전력인 PR은 X분의 ES 방금 봤죠? ES ER ER의 X에 바로 사인 델타라는 이 수전단 전력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 수전단 전력은요, 이 전력이란 거는 유효전력이고요. 이 유효전력이란 거는 요 델타 있잖아요. 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 요 델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셨겠죠?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요거 파란 거하고 요 파란 거, 여기 성분이요. 요 성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즉, 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얘네들은 방금 유해 전력을 산출한 거고요. 자, 유해 전력을 산출한 거고요. 자, 보시면은 요 주황색 선이 있죠? 요게 ES의 코사인 델타입니다. 그쵸? 요거겠죠? 그쵸? 여기서 ER을 빼게 되면요. ER을 빼게 되면 이게 원래 전압 강하죠? 전압 강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얘네들은 전압 차원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곱하기 마찬가지로 이 아래 전류 차원, 전류 차원을 나누기 x가 전류죠. 이 전류 차원을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 QR은 수전단의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QR은 이 ES의 코사인 델타, 코사인 델타에 마이너스 2R에다가요. 곱하기 여기다 뭐 곱했습니까? 2R을 곱해버리면은 이게 바로 x분의 2r을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수전단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나중에 가면요, 우리 팩치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SV, SVC, SVG 이런 거 할 때요, 이 전력 개념이 굉장히 특히 이 무효 전력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가장 계통에서의 일반적인 상태고요. 이때는 이 플러스 QR 이거를 플러스 PR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계통이 있죠, 이 시스템, 이 계통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에서 즉 계통의 뭐 모선이나 이런 데서 우리 수용가 있죠, 수용가 수용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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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력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을 보낼 때 이렇게요. 지금 P하고 지금 P를 제가 뭐 아이고 P를 빨간색 P를 빨간색 쓸게요. 이렇게 P를 빨간색 쓰고요. Q를 무효전력이라고 할게요. P를 유효전력.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위에 게 빨간 게요. 빨간 게 바로 유효전력, 유효 전력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파란 거 얘네들을요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향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무효전력. 그래서 이 전압강압 벡터도가요, 이 전기 기술사 공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 전압강압 벡터도를 안 그리고 나오는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다뤄가지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상태다 지금. 이런 상태가 바로 일반적인 전압강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건 페란티 현상이라고도 하는 벡터도죠. 보시면 얘네들은 자, X 성분만 요 녹색의 X 성분만 고려하면 그게 전압강으로 했어요. 그럼 얘네들도 보면은 여기 수전단 전압에서
녹색이 지금 요만큼 같죠? 요만큼 같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지우기. 예, 빨간 걸로 표현할게요. 빨간 걸로. 자, 수전단전압에서 요만큼 갖고 우측으로 그다음에 그 간대에서 다시 좌측으로 요만큼 간 게 바로 송전단전압이죠. 그럼 얘네들은 전압강압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ES는 ER에 여기 ER에서 플러스 IR 코사인 세타. 왜 IR 코사인 세타면 얘가 세타니까요. 여기도 세타죠. 그래서 이 IR 성분에서 코사인 세타만 간 거죠. 우측으로. 그다음에요. 여기 가가지고요. 요거는 IX 성분이죠. IX 성분인데 요게 또 세타가 됩니다. 왜냐면은 요게 세타죠. 그러면 여기 억각이기 때문에 세타. 그러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IX 사인 세타예요. 마이너스 IX 사인 세타. 이미 잘 알고 계신 우리 페널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경 하에서 이 수전단 전압이 더 커지는 페란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요게 델타죠. 그럼 여기서의 델타는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델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틀리냐면은 자, 여기서는 이게 틀린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 파란 게 거꾸로 됐죠? 파란 게 거꾸로 됐습니다. 아니, 거꾸로 된 게 아니고요. 유해 전력은 이거 방향이 맞죠? 아까 위에 것처럼 플러스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무효 전력을 담당하는 요선하고요. 요선이 지금 이걸 X성분으로 취하게 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위의 상하고 틀린 거예요. 왜냐면 위의 상은 송전단 전압이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단에서 우리 수용가로 받는 무효 전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습니까? 이게 더 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무효 전력의 방향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페란티 현상에서의 무효 전력의 흐름입니다. 즉 페란티 현상은 이렇게 수용가의 전압이 더 높아져 가지고 유효 전력은 받는 상태지만 무효 전력은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요. 이 시스템에서 유효 전력을 수용가로 보내는 이 상태고요. 만약에 우리 수전단 전압은 이런데요. 수전단 전압은 이런데 이 전류의 방향이 우리가 분산 전원에서요. 역조류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역조류를 한번 봅시다. 분산 전원을 계통에 연결해 가지고요. 자, 요번에는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산 전원에 의한 역조류 즉 뭐 계통으로 태양광 PV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에너지를 뭐 매매할 때 뭐 이런 경우겠죠. 그러면 그때는요. 지금 위에 있는 전류는 우리가 수전단으로서 받는 저기 뭐야 일반적인 회로에서는요 진상이거나 지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방금 벡터도를 그린 거죠. 근데요 저희가 반대로 이 유효 전력을 이쪽으로 팔 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가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 경우. 지금 이제 자, 수용가에서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죠. 만약에 수용가에서 거꾸로 갈 때, 반대로 갈 때요. 그러면 전압강압 벡터도는 X 성분이 더 크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죄송합니다. 얘가 너무 안 크게 되면 뭐 이 정도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죠. X 성분이 거의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의 송전단 전압은 뭐 이렇게 더 작아지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페란티 현상입니다. 지금 수전단 전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수전단 전압이요. 수전단 전압보다 송전단 전압이 더 작죠. 그 수전단이 한마디로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벡터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네들 우리가 역조류한다고 해서 이 계통의 전압이 이렇게 확 줄고 그러질 않아요. 이거를 해석하는 개념은 그 계통에 있는 이 전압 일부분의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령 수용가와 우리 계통 연계점이 붙어 있는 그런 일부분의 장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전체적인 이 분단 전원 하나 붙였다고 해서 이 계통의 전압이 뭐 이렇게 확 줄어들고 뭐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분산 전원을 공급하는 이 계통의 아직 우리 수용가의 전압이 어 위상이 도약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분산 전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상 도약 현상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이 전압이요. 분산 전원이 되면서 이 전압이 적용은 어떻게 된 거냐면 거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수용가의 전압이 바뀌게 되는 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그어보면요. 이렇게 딱 그어보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도 한번 이렇게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딱 그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여기서, 꼭 반대로 가죠? 이렇게. 수전단에서, 수전단에서 전압이 반대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대로 되겠죠. X성분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ER에서 ES가 되려면 마이너스 IR 코사인 세타가 됐죠. 이게 마이너스 IR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X성분에 얘네들도 맞 따져보면요. 요게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요게 파이 세타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IR 코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IX의 사인 세타.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쵸? 뭐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전압 강화죠. 그럼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요걸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죠. 전력은 어떻게 되나? 내가 전압 강화 벡터도는 이렇게 그리지만 전력은 어떻게 되냐? 지금 요게 마이너스 i죠. 여기 마이너스 i가 됐잖아요. 그러면 유효 전력도요. 유효 전력도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수용가에서도 이렇게 주겠죠. 즉 아까 보시면 여기가 델타죠. 이 델타가 여기가 지금 아까는 0점 위에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0점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유효 전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요. 또, 자, 요 한 가지 경우 봤고요. 또, 이번에는 요 밑에, 만약에, 요, 요 밑에 경우는 어떻게 됐냐? 밑에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마찬가지로 전압 강화가 90도, 이 X상분에 의해서 90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요 상태는 이거는 아까 경우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뭐죠? 이 ES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이 수천단 전압에서 마이너스 뒤로 한번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 점선에서 다시 일로 간 경우죠.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IR 코사인 세타 한번 하고요. IX 성분은 플러스 성분으로 작용했죠. 이번엔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이때는 다시 무효 전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무효 전력이 여기서는 지금 ES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방향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전력 백 강압 강화도는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기존에는 단방향 전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이 전류의 위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사사분면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수용가에서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단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분단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네 가지의 경우의 전압 강화를 고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요 정도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전압 강화가 위에서 보시면은 요거였죠. 가장 일반적인 상태의 요거였습니다. 요게. 그다음에 요 위에 건 어떻게 됐습니까? 따져보니까 ES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었죠. 네. 그다음에 요런 전류가 있으면은 땅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i x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죠. 또 여기 4, 4분, 3, 4분면에 3, 4분면에 있을 때는 전압강압 벡터도가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죠. 이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의 전압강압 벡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요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주로 왜 저희가 분산 전원 전압강압 벡터들을 그 전까지는 고려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분산 전원이 고려되면서 이 전압강화도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페란티가 이것만 있었다고 하지만요. 지금 페란티 현상이 요거하고 이 벡터도 즉 페란티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전류의 위상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가 바로 페란티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영역 0도에서 180도.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력을 한번 볼까요? 아까는 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자 1사분면, 자 4사분면 우리 일반적인 거 이렇게 됐었죠. 그쵸?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요. 여기 위에 걸 좀 더 올릴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어, 진상일 때였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됐죠. 어디 있어? 여기. 두 번째는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 세 번째는 하나, 하나, 두 개,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나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니까 이 뭐죠? 유효 전력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유효 전력이 마이너스였고 무효 전력은 플러스가 됐겠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마이너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둘 다 이렇게 됩니다. 요 경우에 팩터도에서는 수용과에서 PQ를 다 내보내고 있는 상태. 그러겠죠? 자, 요 때는요. 개체 풀기하고 무효 전력은 받고 있지만 무효 전력은 개통해서 받고 있지만 뭐가요? 유효 전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자, 요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I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IX 사인 세타가 플러스면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죠. 플러스가 IR 마이너스 IX가 무효 전력 여기도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이 플러스 이 방향 즉 이 전압가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따라서 이 유효 전력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분단 전원에서 우리가 역조류 할 때요. 이런 전압 강화 개념도 틀려지죠. 전압 강화 개념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이 전압 강화에 의한 우리가 OLTC나 뭐 이렇게 이 전압 제어기기 그다음에 이 전압 강화가 틀려지기 때문에 뭐죠? 이 전류의 조류의 방향도 틀리죠. 그러면서 또 뭐가 틀려집니까? 이 보호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역주류에 대한 고려가 수용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요 전압 프로파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OLTC에서 변전섬 OLTC에서 이렇게 수용가의 수전점에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단 전원에서 이런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냐? 옛날에는 이 변전소에서요. 변전소나 우리 배전계통에서 있는 전압 조정 장치에서 이 저전압이 딱 되게 되면요. 저전압이 딱 되게 되면 여기서 한번 저전압이 딱 되게 되면 여기서 한번 튀겨줬다고요. 전압을 이렇게 튀겨줬어요. 튀겨준 다음에 다시 다시 이렇게 공급을 해줬다고요. 공급을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아니 여기서 이제 저전압을 검출하려고 했더니 저전압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전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빨간 걸 보세요. 여기 빨간 게 뭐냐면 분산 전원이 계통으로 공급해 줄 때요. 만약에 태양광으로 치면요. 날씨가 좋을 때 역주로 할 때는 이렇게 되죠. 그죠? 날씨가 이제 흐려졌어요. 만약에 생산을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치우고 이제 설명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씨가 이제 여기서요. 날씨가 흐려졌어요.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다시 바뀌죠? 이런 전압의 기울기로. 그러면 다시 저전압이 됐어요. 그럼 저전압이 되면 다시 여기서 OLTC에서 튀기라고 해요. 또 튀겼어요. 그랬더니 또 날씨가 또 맑아졌어요. 그 전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과전압, 저전압이 이 날씨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조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분산 전원에서 이 전압 제어, 그다음에 이 전류 제어, 아니면 보호 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알고 계시면은 이제 분산 전원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